대만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선진국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고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이 빠지면 세계 산업이 멈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대만은 분명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졸 초봉은 물론이고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집값은 서울과 비슷한데 월급은 절반. 성공한 나라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만을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최근 기준으로 3만 달러 초중반. 연도에 따라 한국을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분명 선진국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세계 최상위.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이 대만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폭스콘, 미디어텍, 퀀타 같은 기업들도 글로벌 IT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성적표만 보면 대만은 분명 성공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국민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임금은 오랫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졸 초봉은 한화 기준으로 150만 원 안팎. 경력이 쌓여도 임금 상승 폭은 크지 않고 관리직이 돼도 월급의 상한선이 낮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만은 구조적으로 임금이 오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대만의 산업 선택에 있습니다. 대만 경제의 핵심은 오랫동안 OEM과 ODM이었습니다. OEM은 다른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대신 생산하는 방식이고 ODM은 자체 기술로 만들지만 브랜드는 주문 기업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 전략은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고 재고 부담이 적으며 안정적인 수주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 덕분에 대만은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고임금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OEM과 ODM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나 애플처럼 자기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생산 기업은 계약 단가 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원청 기업이 원가 절감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수익이 늘어나도 그 과실이 임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업은 성장했지만 노동자는 부유해지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를 더 굳혀버린 것이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제조 경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대만보다 훨씬 저렴했고 생산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임금을 올리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임금을 묶으면 국내 소비와 삶의 질이 악화됩니다. 대만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산업 구조가 움직였습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정점을 찍었고 중국으로 일하러 간 대만 인구도 상당한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임금 상승 압력은 더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정책 선택이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켰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만 정부는 저임금 인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진입하는 첫 월급이 낮은 수준에서 굳어졌습니다. 첫 임금이 기준이 되면 그 이후 임금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도는 고용 확대였지만 결과는 장기 저임금 구조의 고착이었습니다. 임금이 묶인 동안 자산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타이페이의 집값은 서울과 비슷하거나 일부 지역은 더 높습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은 낮고 공실이 있어도 가격을 낮출 요인은 크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가진 사람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대만의 젊은 세대는 미래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인식,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만은 가난해서 월급이 낮아진 나라가 아닙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과실이 임금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구조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선택과 결과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